네, 안녕하세요. 대학원생 리서치 페어에서 발표를 맡게 된 경제통계과 석사과정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경제학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연구 분야만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긴 페이퍼를 소개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필요성과 해당 분야의 연구 방법론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분야는 머니터리 폴러시,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분야이고 소개해드릴 페이퍼는 The Science of Monetary Policy on New Keynesian Perspective라는 페이퍼입니다. 해당 페이퍼는 통화 정책과 관련된 페이퍼 중에서도 특히 파워풀하고 임팩트 있는 페이퍼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 페이퍼는 1999년에 리처드 클러리다와 조르디 갈리 앤 마크 저틀러가 작성한 페이퍼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간단한 프리뷰를 진행을 하고 경제학에서 항상 모델이 중요하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커미트먼트, 신뢰성 있는 약속이 없을 경우에 옵티멀 컨디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래 해당 페이퍼는 커미트먼트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를 비교하여 커미트먼트가 있을 경우에 대한 이점을 얘기하는 제시하는 페이퍼이지만 그 부분까지 다루게 될 경우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게 되어서 커미트먼트가 없는 실제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980년도 이전에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분야가 많은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1980년도 후반에 많은 연구자들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거듭하게 되면서 통화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론적인 프레임워크의 발전도 또한 연구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현재 거시경제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이나믹 스토캐스틱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모델이 발전이 되게 되면서 통화 정책은 많은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페이퍼도 이 모델을 사용하고 특히 일시적으로 노미널 프라이스 일리지티가 존재한다라는 뉴케인지안적인 관점을 모델에 적용하여서 사용한 것이 해당 페이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퍼는 단기간의 이자율을 도구 변수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단기 이자율을 도구 변수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이점은 머니마켓 이퀄리브리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크레더빌리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해당 페이퍼는 커미트먼트가 있고 커미트먼트로서 얻을 수 있는 크레더빌리티가 어떻게 옵티멀 컨디션을 더 좋게 만들어줄 것이냐를 중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커미트먼트의 부재는 베이스라인 기초 모델이 되어야 될 텐데 현재 실제 상황은 중앙은행들은 신뢰성 있는 약속은 하지 않고 룰에 따라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커미트먼트가 없을 경우를 우리가 기초인 상태, 베이스라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발표를 통해서 베이스라인 케이스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베이스라인 케이스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옵티멀 펄러시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란 인플레이션이 변화할 때 급진적으로 변화를 하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는 점진적으로 변화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트럴 뱅크는 기대된 인플레이션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웃풋 갭을 1대1보다 충분히 더 많이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센트럴 뱅크는 인플레이션율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조절을 할 때는 디스터번스 텀에 대해서 항상 의존하여서 조절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인플레이셔너리 바이어스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인플레이셔너리 바이어스가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이 청산할 수 있는 것보다 아웃풋 갭이 늘어나게 될 경우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높은 부분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더 높아진 부분은 커미트먼트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뉴케인지안 DSG 모델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이 단기간에 경제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퀘이션의 경우는 옵티마이제이션 된 이퀘이션의 경우는 하우스홀드와 펌에 대해서 각각 합산한 것에 대해서 총 행동 방정식을 산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경제 주체들의 행동들은 현재의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미래에 기대될 통화 정책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3번 내용을 바탕으로서 커미트먼트로서 우리가 바이어스를 죽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모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 아웃풋 갭은 우리가 타겟 베리어블로 삼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타겟 베리어블인 XT, 아웃풋 갭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 이는 IS 커브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psi는 인터레스트 일라스티시티가 되고, 미래에 대한 기대의 아웃풋 갭과 미래의 인플레이션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GT, 디맨드 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맨드 샥은 랜덤 베리어블로서 IID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IS 커브를 합산한 그래프가 식 2.5와 같은 그래프라고 식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펌은 항상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해당 모델의 경우 가격을 세팅을 칼보 프라이스 세팅이라고 해서 가격은 확률적으로 결정된다. 가격 변동은 확률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식 2.2는 필립스 커브와 같은 필립스 커브로서 인플레이션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과 아웃풋 갭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UT, 코스트 푸시 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코스트 푸시 샥은 IID인 특징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필립스 커브를 합산한 그래프가 식 2.6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S 커브와 필립스 커브를 조건으로 하는 이제 오브젝트 펑션을 제시해야 되는데, 중앙은행의 오브젝트 펑션은 다음과 같이 제시됩니다. 즉 중앙은행은 타겟 베리어블 XT, 아웃풋 갭과 인플레이션을 타겟 베리어블로 하여 올바른 IT를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결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알파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얼만큼 아웃풋 갭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 함수를 통해서 옵티멀 폴러시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제약 조건으로 IS 커브와 필립스 커브 2.2과 식 2.1을 따르게 됩니다. 먼저 센트럴 뱅크는 아웃풋 갭과 옵티멀 조건에서의 아웃풋 갭과 인플레이션을 설정을 하게 되고 해당 구했던 XT와 파이T, 인플레이션과 아웃풋 갭을 결정하여서 이자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 다음과 같이 이퀘이션을 풀 수가 있고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옵티멀 컨디션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아웃풋 갭이 다음과 같이 인플레이션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특히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GDP 갭을 낮춤으로써 실제 GDP를 낮추게 됨으로써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아웃풋 갭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하게 되고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단기간에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존재할 경우에는 아웃풋 캡과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항상 트레이드 오프가 성립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비에이션 폼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시그마 U 코스트 푸시 샥의 편차가 0일 경우, 코스트 푸시 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웃풋 갭의 편차도 존재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율의 편차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드 오프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두 개가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는 형태의 그래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만약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존재할 경우에는 타겟 인플레이션으로 컨버즈함을 알 수가 있고,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없을 경우에만 급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나타낼 수 있다. 아웃풋 갭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때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인플레이션 현저히 감소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